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무역협상 연내 타결 회의론이 불거졌죠. 어제 미국 쪽에서 주요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연내에 사인을 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에 만족한다. 그래서 중국이 충분히 양보하지 않으면은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입장을 번복했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쉽사리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선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도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건 악재에 가까운 이슈니까 좋지 않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디스가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그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사실이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EU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조 바이든 민주당 그 유력 대선 후보죠.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조사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다. 그래서 대가성이 있었다,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의 측근 인사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팩트라고 봐야죠. 어쨌든 트럼프는 강하게 부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원 쪽에서 탄핵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엄청난 스캔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행보 자체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의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차 불안한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인 어떤 추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런 그 행동들을 보면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국가적인 여러 권력을 쓴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제대로 된 그 인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면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안내입니다. 평택촌놈 아카데미 주식투자 마스터 과정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21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14일은 제가 하고요. 21일은 정호영 대표님께서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신청은 www.502.co.kr 여기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커리큘럼이나 안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로 확인하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등락 결과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랬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이 훨씬 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수급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급락하니까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약업종이 크게 빠지면서 버팀목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해외 증시, 수급, 심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죠. 그리고 야간 선물도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락폭은 장중의 하락폭은 좀 과도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인 어떤 그 정직한 수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움직입니다만 수급 심리적인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무너졌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 오늘 코스피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뭐 장대 음봉이 나왔죠.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 그나마 조금 낙폭을 축소하고 끝냈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2100선이 깨졌다는 것이죠. 허무하죠. 며칠 만입니까? 지금 3일 만에 고점 기록하고 나서 그대로 쭉 밀리면서 하락했어요. 자, 화요일에 제가 그 일일 시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좀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강하게 그 밀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봤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좀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이틀 정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또 밀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시장이 좋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금 23일이 지소미아 종료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거의 이제 뭐 확정은 해놓고 사실 뭐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최종 이제 일본에 달렸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하고까지 분쟁을 하면은 거의 뭐 경제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엄청나게 뭔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로 보면은 좀 어려울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경제 흐름 그리고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버텨야 되거든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반등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힘을 상당히 잃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점이 확인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그리고 2100선이 깨졌기 때문에 확인이 된 그런 상태다.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뚫고 이제 또 계속 상승한 흐름은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이고요. 한국이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더 약했죠.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제약업종이 워낙 약했어요. 제약업종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이 역시 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뭐 크는 게 당연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뭐 첫 번째로 해외 증시가 좋지 못했었죠. 미국이 이틀에 걸쳐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 못한 흐름. 여기에 뭐 야간 선물도 좋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외국인들 코스피 선물 매도 많았죠. 장중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5,000계약 넘게 6,0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다가 겨우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장중의 흐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까지 빠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데다가 여러 가지 겹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기관이 다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더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약간 쏟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장중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버티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이 못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좀 눌림목 주더라도 이렇게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뭐 종가가 저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저점에서 8포인트 정도 1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시켜놓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반등 시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뭐 엄청나게 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죠. 뭐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이제 빨간색이 있긴 한데요. 두 개 빼놓고는 다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에 비해서 현저히 좀 약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여기 업종을 잘못 써놨네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주죠. 어쨌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 하시기 바라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계속 갔다가 꺾이면 그때는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꺾였다가 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 꺾이면은 그때는 좀 접근해 봐도 될 그럴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미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한계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도 낙폭에 의한 게 전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끝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게 성장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악재성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추세가 굉장히 단단하게 간다고 할까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데도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지수가 진짜 폭락하는 상황만 아니면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받으면은 충분히 단기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끌고 갔다가 위에서 매도하고 뭐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강한 종목들을 지금 공략하는 게 포인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수급이고 뭐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최근에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인데요. 지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단기도 고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단기 낙폭이 있어서 좀 반등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등했다가 그냥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등하면은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변수예요.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어렵습니다. 반등은 가능해도 상승은 어렵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 현물은 개별주를 선별적으로 단기 매매하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생은 지수가 반등하면 하방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확인이 확실히 됐죠. 사실 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면 아래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뭐 크게 반등이 나오기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아래쪽을 공략하는 게 단타나 단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1월 21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